중국에 독일 최신 백신이 공급되며 극비리에 공급될 가능성이 있다. 독일 현지 소식통의 말입니다. 중국 보건당국은 지난 11월부터 자국민의 시노백 백신 접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당시 중국 당국은 외신을 대거 초청해 자국 백신의 개발과 생산 등 안전성을 대대로 홍보했습니다. 이는 미국이나 영국 등 유명 제약사의 코로나19 백신이 임상 과정에서 부작용이 보고되는 가운데 중국의 백신은 이런 사례가 공개된 적이 없어 서구 매체들이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미 시노백과 시노팜이 임상 중인 코로나19 응급 백신을 사용한 건수가 10만 건을 넘어섰다며 의료 종사자와 해외 노동자, 백신 산업 종사자 등에게 백신을 접종했으며 아직 부작용이 나타난 사람은 없다면서 중국 백신이 안정적이며 코로나19에 가장 효과적인 백신임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백신은 자국의 백신으로 충분히 중국 코로나19를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으며 이를 필요한 국민들에게 접종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해외에도 엄청난 물량을 수출하겠다는 포부를 보입니다. 게다가 이 백신이 3상도 마친 시점도 아닌 상황에 중국 일부 지방 관리들은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에 나섰습니다. 또한 시노백 직원 3천여 명과 가족들은 모두 백신 접종을 마쳤고 이런 소문은 빠르게 중국 사회로 퍼져나갔으며 특히 중국 관리들이 이 백신을 맞았다는 사실은 중국의 많은 사람들을 백신 접종의 욕구를 더 강하게 했습니다. 따라서 아직 3상도 안 끝난 불안전 백신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은 뒷돈을 7배 이상 주면서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심지어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 당국이 지난 여름부터 시노팜 백신을 이미 해외로 나가는 유학생들에게 무료로 제공했다면서 중국에서는 국민을 대상으로 임상이 끝나지 않은 백신이 무차별적으로 배포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내년 안에 6억 도스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최대한 빠르게 중국 내 백신 접종을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중국에 새로운 백신이 들어오며 생산된다는 뉴스가 나오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백신은 미국이나 유럽의 제약회사들과 경쟁 체제이기 때문에 외산 백신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화이자와 공동으로 백신을 개발한 바이오엔테크에서 내년에 1억 도스의 코로나 백신을 중국에 공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독일의 바이오엔테크 공식 웹페이지에는 관련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독일에서 생산된 백신이 직접 중국으로 항공운송 등으로 공급될 예정이며 추후 중국에서 생산될 수도 있다면서 중국에 독일 백신이 들어가는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백신은 현재 화이자나 모더나가 적용 중인 기술인 mRNA 백신으로 서방세에서 가장 선호하면서 효과가 좋은 안정적인 백신이라고 밝혀진 것입니다. 이미 5천만의 분에 대해 2억 5천만 유로가 성금으로 지급되었으며 나머지는 중국 도착 후 대금이 나갑니다. 또한 이 백신은 장수성에서 18세부터 85세까지 약 1000명을 상대로 임상을 진행 중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실제 독일의 mRNA 백신이 중국에 이 제품이 들어오는 것으로 공식 확인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 자체가 중국 본토 네티즌들에게 적지 않은 의구심을 안겨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중국 백신이 안전하다고 하면서 mRNA 방식의 독일발 서구 백신이 중국에 들어오는 것이며 중국 인구는 14억이 넘는데 그에 비해서 겨우 1억 도스밖에 들어오지 않냐는 것입니다. 물론 바이오엔테크도 1억 도스를 생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지만 중국이 워낙 인구가 많아서 1억 도스도 중국에는 적은 물량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당국은 당장 가능한 최대한 물량을 계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1억 도스를 누가 맞냐는 질문도 제기되는데요. 이에 관해서 독일의 논평과 청스광은 공공연한 비밀일 수도 있지만 독일 mRNA 1억 도스 물량은 공산당원을 위한 것이며 대부분 고위 관리들과 그 가족들이 접종하게 될 것이며 고위 기업 임원을 비롯한 일부 사람들에게만 돌아갈 게 확실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중국 국가의 주요 인물들이 시노백이나 시노팜을 맞는 장면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백신이 안전하다면 그들이 미국의 대통령이나 부통령 같은 사람들처럼 먼저 TV 앞에서 생방송으로 백신을 접종해야 하지만 왜 안 맞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실제 푸틴 대통령도 코로나에 90% 효과가 있다는 러시아의 스푸트니크5를 아직 접종 안 하고 있습니다. 미국 RFA가 인터뷰한 청스광은 독일의 바이오엔테크의 mRNA 백신이 극비리의 공산당원에게 공급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는 중국 공산당을 비롯한 각종 관련 단체의 인원이 9천만 명으로 파악되며 이들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합니다. 앞서 중국 네티즌들은 독일의 백신이 1억 도스밖에 들어오지 않으며 불만을 표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여기서 한 가지의 분위기를 읽을 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중국 네티즌들은 자국보다 독일 백신을 선호하며 mRNA 방식의 백신을 맞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중국 현지의 첸이라는 소식통은 외부에서는 중국 백신이 인기가 좋다고 보도가 나가지만 실제로 중국 내부에서는 중국에서 생산된 백신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은 중국의 수입 백신이 들어오길 희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 독일 백신이 들어온다는 뉴스가 나왔어도 일반인은 이 백신을 구경도 못할 확률이 크다는 겁니다. 이것은 고위험층이 아닌 지도자층이나 일부 고위급 인사들에게 백신이 먼저 지급되는 도덕적 해이 현상인데, 심지어 미국의 스탠포드 병원에서도 현재 비슷한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스탠포드 병원에서는 5,000개의 화이자 백신이 공급되었는데 일부 환자 대면 레지던트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감염 확률이 낮은 고위급 의사나 병원 부장들에게 먼저 돌아가서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다른 게 있는데 이를 철저하게 공산당에 공급되는 것을 숨긴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전세계 패권 싸움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뉴욕타임즈는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 당국이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백신을 충분히 수입할 수 있는 구매력과 협상력을 모두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수입하지 못하는 이유를 백신 패권 싸움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미국과 첨예한 패권 싸움을 지속하고 있는데, 이번 코로나에서 가장 중요하게 대두된 것이 바로 백신 선 확보 싸움이기 때문에 서로 경쟁이 치열했던 것이고, 미국을 비롯한 유럽 각국들은 천문학적 비용을 백신에 쏟아부어 빠르게 백신 제조를 완료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싸움에 지지 않으려고 중국과 러시아는 말도 안 되는 백신을 내놓았다고 발표했으며, 이미 내부에서는 자신들의 백신이 어떠한 상황인지 잘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중국 지도층은 mRNA 백신을 계획했으며 극비리에 그들에게만 공급이 될 것으로 추측됩니다. 다만 이 모든 과정은 극비리에 진행될 것인데, 만약 공산당원들에게만 독일 백신이 공급되었다라는 소문이 전 세계에 공공연하게 퍼지게 된다면 백신 패권에서 무너지기 때문에 철저하게 함구하며 중국 백신 관련한 루머는 모두 온라인에서 차단합니다. 일각에서는 자칫 중국에서 정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백신 엑소더스 현상이 나올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일부 중산층들은 백신 공급이 안정화되는 내년쯤에는 직접 해외에 나가서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등 서구에서 안정성이 증명된 백신을 접종하고 돌아오는 백신 접종 여행을 떠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중국 당국은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이오엔테크의 백신을 중국의 포선 파마가 합작해서 내년 정도에 독일 직송이 아니라 중국에서 직접 생산하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mRNA 방식의 백신은 독일 이름과 함께 중국 이름까지 포함되니 불만을 잠재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결국 내년쯤에는 시노백이나 시노팜 같은 중국 백신들은 거의 퇴출되는 분위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독일 백신을 선호할 것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부도에 가까운 재정 부실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 당국은 중국 백신의 지위가 약화될 만한 행동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전 세계 많은 국가들과 수억 도스 이상의 계약을 체결했고 중국의 위상을 강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주로 자신의 입지를 넓히려는 대상은 아프리카와 남미 등 주요 개발도상국이 그 대상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국가에는 차관을 빌려줘서 백신을 투입하는 등 중국 백신을 보급하는 데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중심 지도층이 독일 백신을 맞는다는 것은 그 맥락과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은 철저하게 극비리에 이루어지고 공식적인 확인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 당국은 백신이든 뭐든 최대한 역량으로 자신들의 우군 만들기를 힘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바이든 정부에 들어가면 더욱더 동맹들과 중국을 강하게 조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이든의 참모진은 트럼프 대통령 때보다 더욱더 중국을 잘 알고 공격적인 사람들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가 끝나가지만 중국 관련 제재를 최대한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중국 당국은 백신 공급은 최대한 지속하면서도 독일 백신을 따로 수입하는 이중적인 모습이 나온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독일 바이오엔테크사의 중국 공급 백신 소식은 다양한 해석을 낳으며 과연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 관련 소식통의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에 수입된 독일 백신을 누가 맞느냐가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대선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대로 불복을 선언하며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들은 그의 행동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트럼프 사석에서 2024년 출마를 논의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대선 결과를 뒤집기는 어려워졌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버티는 것은 4년 뒤 출마 가능성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진단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 정치학과 교수는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를 제공하지 못하면서도 이번 선거를 계속 사기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2024년 재선 출마의 명분을 쌓기 위해서다. 매체는 최측근 2명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참모들에게 4년 뒤 대통령 선거에 다시 출마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론상으로 트럼프의 재출마는 가능합니다. 미 대통령의 임기는
2번으로 제한돼 있지만 꼭 연임이 아니어도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역시 버티기에 돌입했습니다. 차기 행정부로의 인수인계와 관련한 언론의 질문에 2번째 트럼프 행정부로의 순조로운 전환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놓고 대선 결과를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바이든 후보가 사실상 당선인 호칭을 받았는데도 트럼프 2기 행정부로의 전환을 언급한 것입니다. 폼페이오는 AP통신과의 기자회견에서 미국 선거에 집계될 표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바이든 당선팀과 접촉하고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짜증스러운 회견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에 바이든 당선인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인수 작업은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들이 현 시점에서 우리가 이겼다는 것을 기꺼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우리의 계획과 앞으로 1월 20일 사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확신한다. 바이든 당선인은 현 시점에서는 법적 조치도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후보의 대선 승리로 세계 각국의 머리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완전히 되돌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치, 무역, 경제 등 각 분야에서의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미국 현지 언론인 AP통신과 뉴욕타임스 등이 각국이 받게 될 영향을 정리했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 유럽의 순서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한국부터 보겠습니다. 한국은 현 정부가 추진해온 북한과의 정상회담이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의 관련한 다른 현안에 대해서는 유리한 입장이라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한미연합 군사훈련 축소를 추진해왔습니다. 방위비 분담금도 폭발적으로 인상하려고 했죠. 이 모든 게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내년 1월 출범하면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은 신속히 타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지난달 국내 언론 기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분담금 인상 압박을 동맹 갈취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주한미군 철수와 연계시킨 데에 대해 무모한 협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철수 내지 감축을 협상의 지렛대로 쓰진 않을 것이 확실합니다. 실리를 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당선인은 명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한국의 서욱 국방부 장관 역시 방위비 분담금 요구액이 줄어들 수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이 방위비 협상을 잘 버텼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은 어떨까요? AP통신에 따르면 이전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전 총리가 구축했던 것처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합니다. 일본 현지의 한 정치학과 교수는 미국이 일본을 상대로 해서 이익을 볼 만한 게 없을 뿐 아니라 자국을 돌보기에 너무 바쁘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현재 바이든 당선인이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코로나19 방역 대책과 의료, 그리고 자국 경제입니다. 또한 대외적으로 중국의 세력 확장을 막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은 아무런 관심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미국 언론과 일본 정치학자가 내놓은 분석입니다. 스가 총리가 무척 바빠졌습니다.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바이든이 주인이 되는 백악관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이든 측과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굳건한 미일 동맹을 주변국에 보여주기 위해 다른 나라보다 먼저 방미하고자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외교 경험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스가 총리는 바이든 당선인과의 만남이 늦어질 경우 역시나 외교가 약하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바이든 당선인 측에 대면 회담뿐 아니라 전화 통화도 요청해둔 상태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가장 눈여겨볼 나라는 단연 중국입니다. 현재 미중 양국은 역사상 가장 큰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바이든 당선인 역시 트럼프 대통령처럼 강경한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반론도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관계 개선을 위해서 온건한 전략을 세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만과 홍콩이 위험해집니다. 대만은 현재 초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량의 무기를 제공하면서 대만을 전폭 지원했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저명한 소식통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대만 지원을 축소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홍콩 문제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입장을 보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찬반이 뜨겁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인권을 무척 중시하기 때문에 방치하지 않을 거라는 분석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미중 관계는 좀 유심히 봐야겠습니다. 다음은 유럽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자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외 정상들과 통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이 돌아왔다는 점을 알게 하고 있으며 관계를 다시 회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을 예전처럼 존중받는 위치로 되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도 말했죠. 이에 유럽 정상들도 바이든을 당선인으로 인정하며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유럽연합과 대립각을 세우던 트럼프 대통령과는 달리 바이든 당선인은 다자주의 노선을 택하고 있습니다. 언론들은 영국과의 통화에 주목했습니다. 바이든의 당선으로 가장 악영향을 받게 되는 나라가 영국이기 때문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영국의 브렉시트를 지지하던 트럼프가 물러나면서 존슨 총리가 가장 공경에 처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그동안 반대 의사를 꾸준히 피력해왔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미영 무역협정 타결이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바이든의 당선으로 국제관계는 또 다른 국면으로 흘러갈 텐데요. 앞으로의 상황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